여러분도 이런 적 있지 않으신가요? 아무리 차분하게 말해도 전혀 통하지 않고 설명을 해도 계속 엇나가며 대화를 할수록 오히려 내가 더 지치는 사람을 만났을 때 말입니다. 처음에는 내가 말을 잘못했나 싶어서 표현을 바꿔보고 예를 들어 설명도 해보고 최대한 부드럽게 이야기해보지만 결과는 늘 비슷하게 돌아옵니다. 말은 계속 이어지는데 결론은 없고 대화는 오가는데 이해는 쌓이지 않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답답함만 커집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주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만 더 설명하면 알아주지 않을까? 이번에는 다르게 말해보면 통하지 않을까? 내가 참고 맞추면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말이 닿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관계는 더 큰 피로로 다가옵니다. 젊을 때는 에너지로 버텼던 대화도 노년이 되면 몸과 마음을 동시에 소모시키기 때문입니다. 한 60대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이 안 통하는 사람과 한 번 만나고 오면 하루가 통째로 날아간 것 같다고 말입니다. 그분은 상대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그 만남이 끝나고 나면 이상하게 기운이 빠지고 괜히 집에 와서까지 마음이 복잡해졌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경험은 특정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족 사이에서도 이웃 사이에서도 오래된 지인 사이에서도 말이 통하지 않는 순간은 찾아옵니다. 문제는 그때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끝까지 설득하려고 애써야 할까요? 상대를 바꾸려고 노력해야 할까요? 아니면 관계를 끊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이 갈림길에서 혼란을 겪습니다. 참고 넘기자니 속이 상하고 맞서자니 더 큰 갈등이 생길 것 같고 그냥 두자니 내가 지는 것 같아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하지만 똑똑하게 나이 드는 사람들은 이 상황을 전혀 다른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을 억지로 바꾸려 하지 않고 그렇다고 감정으로 부딪히지도 않습니다. 대신 아주 단순하지만 효과적인 방식을 선택합니다. 그냥 두되 내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스스로를 지키는 방법을 택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굳이 싸우지 않고 굳이 설명하지 않으면서도 마음을 편하게 유지하는 현실적인 방법을 하나씩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요즘 누군가와의 대화 때문에 마음이 자주 지치고 계셨다면 오늘 이야기가 꽤 공감되실지도 모릅니다.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첫 번째 선택은 그 사람을 이해시키겠다는 생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대화가 어긋나기 시작하면 무의식적으로 상대를 설득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말의 논리를 더 세우고 설명을 더 길게 하려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말이 안 통하는 관계에서 설명을 늘릴수록 상황이 좋아지는 경우는 거의 없고 오히려 상대의 고집만 더 단단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말이 안 통한다는 것은 말솜씨의 문제가 아니라 바라보는 기준 자체가 다르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기준이 다른 사람에게 아무리 정확한 말을 해도 그 말은 상대의 기준 위에서 전혀 다른 의미로 해석되거나 아예 흘려보내지게 됩니다. 한 60대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점이 분명해집니다. 이분은 오랜 지인과 사소한 문제로 자주 부딪혔는데 그때마다 왜 그렇게 하면 안 되는지를 차분히 설명하려고 애썼다고 합니다. 논리적으로 말했고 감정도 최대한 누르며 이야기했지만
대화는 항상 같은 자리에서 맴돌았고, 결국엔 서로 더 불편해지는 결과만 남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분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이해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이해할 생각이 없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이분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설명하려는 말을 멈추고 굳이 반박하지 않으며 굳이 결론을 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대화를 짧게 끝내고 같은 이야기가 반복되면 더 이상 이어가지 않는 선택을 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때부터 이분의 스트레스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상대는 여전히 변하지 않았지만 본인은 더 이상 대화에 끌려가지 않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똑똑하게 나이 드는 사람들은 이 지점을 빠르게 알아차립니다. 말이 안 통하는 사람에게 시간을 쓰는 것은 설득의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 관리의 문제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60대 이후에는 하루의 기운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운을 어디에 쓰느냐가 곧 건강과 직결됩니다. 이때 말이 안 통하는 사람에게 계속 설명을 시도하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 됩니다. 아무리 애써도 채워지지 않고 돌아오는 것은 피로와 허탈감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상대를 납득시키겠다는 욕심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 선택은 패배가 아니라 판단입니다. 상대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에너지를 지키는 쪽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 기준이 서면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상대를 이해시키겠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나면 처음에는 마음이 조금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져주는 것 같고 할 말이 있는데 참는 것 같으며 괜히 손해보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 선택이 얼마나 현명했는지 몸으로 느끼게 됩니다. 말이 안 통하는 사람과의 대화에서 가장 큰 문제는 내용이 아니라 감정의 소모입니다. 대화가 길어질수록 내 말이 왜곡되고 내 의도가 오해받으며 결국에는 설명하지 않아도 될 부분까지 해명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됩니다. 이 과정에서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목소리를 높이거나 말의 속도를 빠르게 하게 되고 그때부터 대화는 소통이 아니라 싸움의 형태로 변합니다. 특히 가족이나 오래 알고 지낸 지인일수록 이런 상황은 더 자주 벌어집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이해받고 싶은 마음이 크기 때문에 더 많이 설명하고 더 깊이 설득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한 70대 부부의 일화가 있습니다. 아내는 사소한 일에도 계속 의견을 덧붙이며 설명하려 했고 남편은 그 설명을 들을수록 점점 더 방어적으로 변했다고 합니다. 결국 말다툼은 늘 같은 결말로 끝났고 두 사람 모두 지친 상태로 하루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내가 더 이상 설명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남편의 말에 굳이 반박하지 않고 알겠다는 말만 남긴 채 대화를 마무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남편도 의아해했지만 반복되는 상황 속에서 싸움이 줄어들었고 집안 분위기도 눈에 띄게 부드러워졌다고 합니다. 이 변화는 상대가 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 설명을 멈춘 쪽이 스스로를 지켰기 때문에 생긴 결과였습니다.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을 그대로 두는 것은 무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한계를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이 태도를 갖게 되면 대화의 목표가 바뀝니다. 상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치지 않게 만드는 것이 목표가 됩니다. 그래서 굳이 끝까지 말을 이어가지 않고 굳이 마지막 한마디를 하지 않으며 굳이 결론을 내려고 애쓰지 않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침묵이 아니라 거리입니다. 마음의 거리를 적절히 두면 같은 말을 들어도 상처가 되지 않고 같은 상황을 겪어도 감정이 덜 흔들립니다. 똑똑한 시니어들은 이 거리 조절을 아주 자연스럽게 합니다. 대화가 어긋나기 시작하면 화제를 바꾸거나 자리를 정리하며 상황을 부드럽게 끊어냅니다. 이런 태도는 상대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키우지 않는 어른의 선택입니다. 결국 말이 안 통하는 사람 앞에서 해야 할 일은 더 잘 말하는 것이 아니라 더 빨리 멈추는 것입니다. 이 멈춤이 쌓이면 관계는 유지되면서도 내 마음은 훨씬 편안해집니다.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을 그냥 두기로 마음 먹었다면 두 번째로 반드시 지켜야 할 기준은 감정까지 함께 설명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말이 안 통하는 상황에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사실과 감정을 한꺼번에 꺼내놓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설명하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왜 그 말이 나를 서운하게 했는지, 왜 그 태도가 나를 화나게 했는지까지 함께 말하게 됩니다. 하지만 말이 안 통하는 사람에게 감정을 설명하는 순간, 대화는 이미 실패한 상태가 됩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감정은 공감이 가능한 사람에게만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공감 능력이 부족하거나 자기 기준만 고집하는 사람은 상대의 감정을 이해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그 감정을 약점처럼 사용하거나 문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설명할수록 상대는 미안해지기보다 방어적으로 변하고 대화의 방향은 점점 엉뚱한 곳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한 60대 남성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분은 동네 지인과 사소한 일로 자주 갈등을 겪었는데 그때마다 자신의 기분이 얼마나 상했는지를 솔직하게 이야기하려고 노력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차분하게 말했지만 상대는 왜 그렇게 예민하냐? 왜 그런 걸로 기분이 나쁘냐는 말로 받아쳤고 결국 대화는 항상 이분이 과민한 사람처럼 보이는 방향으로 끝났습니다. 이 경험이 반복되면서 이분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말이 안 통하는 사람에게 감정을 설명하는 것은 이해를 구하는 행위가 아니라 내 마음을 헐값에 넘기는 일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이후 이분은 방식을 바꿨습니다. 기분 이야기는 아예 꺼내지 않고 필요한 말만 짧게 전한 뒤 대화를 끝냈습니다. 상대가 무례한 말을 해도 왜 기분이 나쁜지를 설명하지 않고 그런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처음에는 상대가 더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더 이상 감정을 건드리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감정을 분리하는 힘입니다. 감정을 분리한다는 것은 참는 것이 아닙니다. 속으로 사귀거나 억지로 웃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대화의 재료로 쓰지 않겠다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 결정이 서면 상대는 더 이상 내 마음 속으로 들어올 통로를 찾지 못합니다.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은 종종 상대의 감정을 건드려 반응을 끌어내려고 합니다. 그 반응을 통해 우위를 점하거나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려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때 감정을 보여주지 않으면 상대는 자연스럽게 흥미를 잃게 됩니다. 시니어 시기에 이 기준이 중요한 이유는 감정 소모가 곧 건강 소모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말다툼 하나로 밤잠을 설치고 속이 쓰리며 며칠 동안 기분이 가라앉는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런 상태가 반복되면 혈압이 오르고 소화가 안 되며 몸 여기저기에 이상 신호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말이 안 통하는 사람 앞에서는
사실만 남기고 감정은 철저히 보호해야 합니다. 할 말이 없어서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굳이 말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똑똑한 어른들은 이 선택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모든 감정은 나눌 가치가 있는 사람에게만 쓰여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인 순간부터 대화는 더 이상 설득의 장이 아니라 관리의 영역으로 바뀝니다. 이 관리가 잘 되면 관계는 유지되면서도 내 마음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말이 안 통하는 사람과의 대화에서 이기려 하지 말고 다치지 않는 것을 목표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을 대할 때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선택은 그 사람을 삶의 중심에서 조용히 밀어내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지점에서 오해를 합니다. 관계를 끊어야 하나요? 차단해야 하나요? 아예 안 봐야 하나요? 하지만 노후의 가장 현명한 방식은 극단적인 단절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거리두기입니다.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은 대부분 갑자기 나타난 사람이 아니라 오랫동안 알고 지낸 경우가 많습니다. 이웃일 수도 있고 친척일 수도 있으며 오래된 친구나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를 한 번에 끊어내는 것은 오히려 더 큰 갈등과 후회를 남기기도 합니다. 똑똑하게 나이 든 사람들은 이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싸우지 않고 멀어집니다. 설명하지 않고 비켜갑니다. 핑계를 만들지 않고 자연스럽게 중심에서 밀어냅니다. 한 70대 남성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방법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분은 동호회에서 만난 사람과 자주 부딪혔는데 대화를 할수록 기분이 상하고 만남 이후에는 항상 피곤함이 남았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참고 나가다가 어느 순간부터 약속 횟수를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몸이 피곤하다는 이유로 한 번 빠지고 집안일이 있다는 이유로 또 한 번 거절하며 서서히 빈도를 낮췄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갈등은 사라지고 마음은 훨씬 편해졌다고 합니다. 상대는 변하지 않았지만 내 일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자 감정의 흔들림도 함께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심 이동의 힘입니다. 사람을 없애려 하지 말고 위치를 바꾸는 것입니다.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은 주변으로 보내고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과 나를 편안하게 만드는 활동을 삶의 중심에 두는 것입니다. 이 선택은 매우 현실적이며 건강과 직결됩니다. 노후에는 하루의 리듬이 곧 삶의 질입니다. 그 리듬 안에 불편한 사람이 자주 들어오면 잠이 흐트러지고 식사가 무너지고 감정이 불안정해집니다. 반대로 편안한 사람과 조용한 시간이 중심이 되면 몸도 마음도 자연스럽게 안정됩니다. 그래서 똑똑한 시니어들은 사람을 정리하기보다 일정과 동선을 먼저 정리합니다. 굳이 마주칠 필요 없는 자리를 피하고 꼭 가지 않아도 되는 모임은 과감히 줄입니다. 이 과정에서 미안함을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노후에는 모두에게 잘 보이는 것보다 나를 지키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죄책감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을 멀리한다고 해서 내가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관계를 끝까지 책임질 의무는 없습니다. 특히 내 건강과 평온을 해치는 관계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는 넓이가 아니라 밀도로 바뀌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과 얕게 연결되기보다 적은 사람과 편안하게 이어지는 것이 훨씬 중요해집니다.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을 중심에서 밀어낸다는 것은 외로움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평온을 선택하는 일입니다. 이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결국 노후를 가장 단정하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을 대하는 방법은 사실 아주 단순하지만 실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대화는 풀어야 하고 오해는 설명해야 하며 관계는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을 만나도 끝까지 이해시키려 하고 감정까지 꺼내 보이며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려 애써왔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방식이 얼마나 큰 소모였는지 서서히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한 3가지는 상대를 이기는 방법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설명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감정을 대화에서 분리하며 그 사람을 삶의 중심에서 조용히 밀어내는 선택은 모두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결정입니다. 이 선택들은 결코 무례하지도 비겁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삶의 후반부로 갈수록 반드시 필요한 성숙한 태도입니다. 노후에는 에너지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에너지를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 하루의 질이 달라지고 몸의 상태가 달라지며 마음의 평온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말이 안 통하는 사람에게 에너지를 쓰기 시작하면 생각보다 빠르게 지치고 그 피로는 잠과 건강까지 침범하게 됩니다. 반대로 나를 존중해주는 사람과 조용한 시간에 에너지를 쓰면 하루가 훨씬 가볍게 흘러갑니다. 관계를 정리한다고 해서 사람이 차가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준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이 기준이 생기면 불필요한 대화 앞에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를 얻게 됩니다. 혹시 지금도 말이 안 통하는 누군가 때문에 마음이 자주 상하고 계시다면 그 관계를 당장 끊으려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오늘부터 한 가지만 실천해 보셔도 충분합니다. 굳이 설명하지 않기, 굳이 감정 드러내지 않기, 굳이 중심에 두지 않기. 이 작은 선택들이 쌓이면 어느 순간 마음이 훨씬 편안해진 자신을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노후는 사람을 바꾸는 시간이 아니라 나를 돌보는 시간입니다.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을 그냥 두는 용기야말로 남은 인생을 건강하게 지켜주는 가장 현실적인 지혜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관계를 더 가볍게 만들고 마음을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해주었기를 바랍니다.